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대충 요런 패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그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되게 졸려 보이시는데, 네, 다행스러운 거는, 제 슬라이드는, 그렇게 많은 수식이 있지는 않아요. 동영상 위주이기 때문에 유튜브 보신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나중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논문을 보시는 게 낫고요. 네, 톡에는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위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톡이 좀 길게, 감사하게도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봐가면서 잘 조율을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은 제너러티브 휴먼 모델링 쪽인데 우선 제가 했던 연구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이런 연구들 예전에 많이 했고요. 저는 이제 3D 컴퓨터 비전 쪽을 하는 연구자인데 그 중에서도 휴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사람의 움직임이나 외형을 복원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모델한테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보틱스 쪽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의 어떤 대표작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박사학위 때 했던 이 패놉틱 스튜디오 연구인데요. 이게 카메라를 한 500대 정도 써가지고 했던 멀티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보면 되게 우주선처럼 멋있게 생겼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다 해체를 한 상황이고요. CMU 제가 있던 건물 지하에 있던 장비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되게 좀 넓은 공간이 있고요. 여기 공간을 이제 표면에 보이면 이 쬐끄만한 점들이 다 카메라입니다. 큰 카메라는 가운데 있는 애들이고요. 쬐끄만 애들은 작은 카메라들인데 한 500대 이상의 카메라가 커버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사실 크고요. 손도 많이 가고 노가다도 많이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10년 전쯤의 접니다. 네, 초롱초롱해 보이죠? 저 때는. 이 연구를 가지고 뭘 보통 했냐면, 소위 말해 마커리스 모션 캡처라고 하죠.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마커나 센서를 붙이지 않고 캡처를 하는 건데, 특별히 저희가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얼굴하고 바디하고 손가락이 다 하나의 모델로 캡처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걸 특별히 혼자 그냥 아무 모션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가서 뭔가 소셜리 인터랙팅을 할 때 그들의 모션을 캡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유용한 이유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표정이나 손가락 같은 것들. 그것들이 굉장히 사실 코릴레이션이 있거든요. 내가 주는 시그널과 제가 주는 시그널. 그런 거를 모델링을 해야 인간과 인터랙션이 가능한 로봇이나 AI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게 주요 목표였고요. 카메라 시스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모노큘러 카메라만 이용해서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초창기 연구 결과고요. 보시면은 앞서 보여드린 결과처럼 얼굴하고 바디하고 손가락이 다 캡처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굉장히 좀 풀 스펙트럼의 익스프레시브한 시그널이 캡처가 되는 모습이고요. 요즘은 사실 더 잘 되는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이제 모션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형은 좀 다르죠. 머리도 약간 대머리 같고 옷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많이 했던 연구는 마찬가지로 이제 인디와일드 모노큘러 이미지에서 한 장의 이미지에서 이런 식으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의 외형이 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에서 앞모습, 뒷모습, 모든 모습이 사실 풀 3D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파이프 HD라는 연구 결과이고요. 이거는 오픈소스도 굉장히 좀 바이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썼던 연구입니다. 보면 왼쪽에 있는 인풋 이미지 한 장 한 장이 그냥 인풋이고요. 각 이미지로부터 3D를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연구입니다. 서울대에 와서도 되게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온 지는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벌써 이제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모아져서 이 친구들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연구도 사실 다 모두 이 친구들이 잘 리딩해서 만들어준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을 좀 공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건 너무 익숙하죠. 챗GPT 초등학생도 쓰고 있죠. 그죠?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걔들 챗GPT로 숙제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이 챗GPT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굉장히 잘 모델링 한다는 거죠. 디스트리뷰션을 잘 모델링 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모델한 샘플에서 모델링한 그 디스트리뷰션 모델에서 샘플링을 하면 그게 마치 우리가 그 데이터 분포 안에 있는 그런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랭귀지가 그렇죠. 알파벳의 랜덤한 조합은 되게 아비트러리 할 텐데,
얘가 만들어낸 걸 보면 사람이 글이라고 부르는 애들만 샘플링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랜덤한 샘플과 우리가 글이라고 부르는 샘플 사이에 경계를 굉장히 잘 모델링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픽셀의 랜덤한 조합은 그냥 굉장히 큰 이상한 노이즈일 텐데 얘들이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이미지라고 부르는 데이터의 분포 안에 있는 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세상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보통 열심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한 분야는 이 제너러티브 모델을 3D 휴먼을 모델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 사실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외형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뿔 같은 게 있진 않겠죠. 얼굴 형태도 우리가 뭔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지오메트릭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죠.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모델링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partial한 인풋만 줄 수 있고 그 인풋으로부터 원하는 사람의 아바타를 생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령 내가 원하는 뭐 사람의 수트를 입고 숏헤어라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웃풋은 포토리얼리스틱한 3D 휴먼이 되길 원하는 거죠. 뭐 인풋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인풋 비디오를 줄 수 있고요. 어쨌든 뭔가 파셜한 인풋만으로 신서시스를 한 게 사람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3D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애니메이터블해서 뭔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쓸 수도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파트만 있으면 그 파트만 쉽게 바꿔 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고요. 이런 게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누구나 굉장히 쉽게 포토리얼리스틱한 3D 캐릭터를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이런 연구를 위해서 오늘은 3가지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제 추파라는 작년 ICCV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아마도 여러분 디퓨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제너러티브 모델의 한 종류이죠. 간단한 설명은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디퓨전 모델과 유사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샘플링 하려는 모델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SMPLX라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파라메트릭 모델을 가지고 포즈를 딱 인풋으로 주는 거죠. 저런 포즈인 사람을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랜덤 샘플링을 하면 그 포즈에 있는 이미의 사람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3D 지오메트리가 생성되는 게 목표고요. 이렇게 랜덤 샘플링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가이던스를 줄 수도 있겠죠. 프롬프트를 좀 주면 조금 더 그 프롬프트에 얼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런 류의 3D 제너러티브 모델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데이터가 부족하죠. 둘째로는 3D 리프레젠테이션 자체가 2D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어떤 것도 잘 동작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SMPLX 같은 좀 잘 컨트롤이 가능한 모델을 가지고 포즈를 주면 원하는 애를 생성하고 싶은데 이걸 바로 3D로 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걸 2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2D 기반에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2D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그 아웃풋의 형태가 완전히 2D가 아니라 소위 말해 2.5D라고 부르는 2D와 3D 중간쯤에 있는 노멀 맵을 만들고요. 여러분 뎁스 맵은 들어보셨죠? 노멀 맵은 그 서피스의 노멀을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한 2.5D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앞판, 뒷판 두 판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매트릭스 형태의 이미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지 디퓨전 모델과 유사한 모델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판 뒷판의 노멀 맵이 신서사이즈가 되면 이걸 가지고 3D를 깎아내는 2단계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중간에 그 노멀 맵은 뭔가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죠. 머리카락도 있고 옷도 입고 있고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 3D를 카빙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부터 간략하게 그냥 그림을 보여드리면 수식은 거의 없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인풋으로는 그 SMPL 같은 포즈를 주고요. 우리가 원하는 포즈. 그리고 노이즈를 섞어서 이걸 이제 디퓨전 모델 같은 제너러티브 모델에 돌려주면은 얘가 이제 아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원하는 아웃풋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요새 많이 보는 수많은 페이퍼들 디퓨전 모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트레이닝을 다 저희가 from scratch부터 했고요. 저희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또 다른 거는 아웃풋이 앞판 뒷판의 노멀 맵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앞판 뒷판 듀얼 노멀 맵을 만드는 게 유리한지를 조금 쉐어를 드리면 앞판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뒷판을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미지를 따로따로. 근데 이 제너러티브 모델의 특성이 돌릴 때마다 랜덤 시드가 달라질 때마다 다른 애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걸 2번 돌리게 되면 왼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앞판과 뒷판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앞판 뒷판을 동시에 생성을 하면 이게 임플리시트하게 동일한 사람이 나오도록 인포스가 걸린다는 거죠. 실루엣이 동일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적에는 좀 더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앞판 뒷판을 같이 만들 수 있는 듀얼 노멀 맵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이걸 그럼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상용 데이터나 인터넷에 있는 퍼블릭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한 1000개 정도의 왼쪽에 보이는 메쉬 샘플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과 코레스폰딩한 파라미틱 모델은 우리가 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페어가 존재하죠. 인풋으로 SMPLX 같은 파라미틱 모델을 줄 테니 왼쪽과 같은 덴스한 걸 만들어줘 라는 페어드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슈퍼바이즈 러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는 사실 이미지의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3D 모델을 렌더링을 해서 인풋 아웃풋 페어를 만들어주고 트레이닝하면 동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렇게 듀얼 맵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3D 칼빙을 하는 단계입니다. 칼빙은 이렇게 합니다. 수식 없이 그림으로 저렇게 합니다. 네. 멋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 맨 왼쪽에 있던 인풋으로 주어진 저 반질반질하게 생긴 SMPL 모델이고요. 이걸 이제 렌더링 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저먼트랑 비교를 하는 거죠. 맨 오른쪽에 있는 메저먼트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만들었던 앞판 뒷판 그 노멀 맵입니다. 노멀 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D를 어떻게 깎아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앞판의 지금 노멀을 현재 상태로 렌더링을 해보고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어된 모델과 아웃풋과 비교를 해가면서 러스를 구하고 그 러스를 3D로 프로파게이션 시키면 3D를 깎는 게 가능합니다. 대충 이런 프로세스로 그래서 깎여요. 아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돌아가면 맨 왼쪽에 있던 애들이 점점 덴시파이가 되면서 아이터레이션을 한 2,000번 돌리면 맨 오른쪽과 같은 꽤 괜찮은 3D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더 팬시한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까지 되면은 꽤 괜찮게 3D가 깎이는데 여기서 한 단계 사실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나쁘진 않지만 이걸 좀 더 리파인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미 괜찮은 지오메트리이지만 이걸 또 렌더링을 하고 나면 맨 오른쪽에 뭔가 아주 리얼리스틱하지 않은 부분이 보여요. 근데 이걸 인간한테 어느 부분이 이상하냐고 보는 것 대신에 이미지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사실 리얼리즘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한테 이걸 리파인을 시켜달라고 한다면 방법은 이제 노이즈를 섞은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놓으면 디퓨전 모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걸 스스로 판단하에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뭔가 얼굴 같은데 아티팩트가 생기면 이런 걸 고쳐주고요. 이게 사실은 전신을 다 렌더링하고 이런 류의 리파인먼트를 거칠 필요가 없이 원하는 파트는 렌더링을 한 다음에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파인을 할 수 있고 리파인이 된 이미지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3D를 깎아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3D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차이를 보여드리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초반의 결과고요. 리파인 한번 걸치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얼굴 부분을 보시면 확실히 좀 더 리얼리즘이 높아졌죠. 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와 비교를 하면은 이제 그 3D 제너러티브 모델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초창기 연구였던 GDNA와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 결과인 오른쪽 것이 훨씬 더 포토리얼스틱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왼쪽 결과 같은 경우는 바로 3D를 만들어내는 모델인 반면에 저희 거는 이제 2스테이지로 2D부터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정 바디 쉐입을 주면은 작은 사람과 뭐 큰 사람 이렇게 다른 바디 쉐입을 주면 그 바디 쉐입에 맞는 모델들이 생성이 되고요. 다른 포즈를 주게 되면 또 다른 포즈에 맞는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텍스트 가이던스를 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인된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아래 보이는 것처럼 가이던스를 주면 그 프롬프트에 맞는 3D가 생성이 됩니다. 엔초 모델도 재밌는데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 이거는 무슨 모델이냐면 기존의 모델들은 샘플링을 하면 그냥 통짜로 메쉬가 나와요. 옷이랑 얼굴이랑 바디가 다 합쳐진 모델. 근데 우리가 사실 더 재밌게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유지를 하면서 옷만 바꿔 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에디터블한 프로퍼티를 갖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이 모델은 이제 그런 목적을 둔 건데, 가령 샘플링한 스페이스가 이제 두 개입니다. 위에 있는 스페이스를 샘플링하면 사람이 바뀌고요. 밑에 있는 스페이스를 샘플링하면 사람은 유지가 된 채 옷만 바뀝니다.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가방을 맨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서 사람 파트만 샘플링하면 사람이 바뀌고요. 대신에 오브젝트 파트인 가방은 유지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샘플링하면 여전히 또 사람은 바뀌는데 가방은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오브젝트 파트를 샘플링하면 이번에는 가방이 사라지고 이제 옷을 입게 되는, 외투를 입게 되는 이런 류의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파트 따로, 옷 파트 따로를 샘플링할 수 있는 그런 컴포지셔널 모델이다라는 걸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스카프도 씌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애니메이터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이 모델을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 컬렉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어떤 파트가 사람 파트고 어떤 파트가 오브젝트 파트인지를 디파인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그멘테이션 같은 걸 쓰지 않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만으로 그거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맨 왼쪽에는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거를 제외하고 사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캡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동일한 옷을 입고 막 움직이면 이 모델은 이 데이터셋은 그냥 그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백팩을 맨다든지 외투를 입는다든지 스카프를 한다든지 등등의 애디셔널한 오브젝트 파트를 추가한 데이터셋을 추가로 컬렉션을 하고요. 이거를 모델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휴먼 파트만 모델링합니다. 아까 그 휴먼, 오브젝트가 없는 휴먼만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저 지오메트릭, 저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 오브젝트가 없는 사람만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오브젝트를 입은, 예를 들어 외투를 걸친 사람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오브젝트 모듈을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만든 사람 모듈은 픽스를 하고 오브젝트 모듈을 트레이닝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휴먼 모듈이 설명할 수 있는 건 네가 다 설명을 해. 대신에 애디셔널한 파트만 오브젝트 모듈이 설명을 하도록, 즉 레지듀얼한 파트만 오브젝트가 설명하도록 하면 재밌는 게 오브젝트 파트는 휴먼 파트가 설명 못하는 부분만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모델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그멘테이션이 필요 없이 그냥 이런 트레이닝적인 테크닉만 통해서 휴먼 파트와 오브젝트 파트를 디스인탱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아까 만든 휴먼 모델은 이제 특정, 우리가 데이터로 캡처한 그 사람만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휴먼 모듈을 다른 사람까지 다 포함한 모듈로 바꿔 끼게 된다면 임의의 사람과 임의의 오브젝트를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고요. 밑에는 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외투를 입은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는 똑같은 스카프를 다른 사람한테 입힐 수도 있고 똑같은 재킷을 다른 사람한테 입힐 수도 있고, 이번에는 같은 사람한테 다른 가방을 매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저희 모델이 애디티브한 특성이 있어서 휴먼한테 스카프를 일단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백팩을 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투를 매게 하는 이런 식의 애디티브한 프로퍼티를 저희가 따로 학습하지는 않았는데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라 페이퍼고요. 요거가 혹시 시간이 좀 더 남으면 뒤에 더 다른 얘기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되게 재밌는 웍인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 3D 스캔이 주어져 있으면 프롬프트로 사용자가 분리하고 싶은 파트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모자라고 입력을 하면 모델이 해주는 거는 모자와 모자가 아닌 나머지 파트를 분리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인풋으로 받은 스캔에서 모자를 떼내면 그 부분은 비어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생겼어라는 걸 알아서 생각을 해가지고 채워주는 건데, 지오메트리를 채워줘야 되고 컬러도 채워줘야 되는 그런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인풋으로 이런 3D 스캔을 던져주면 이번에 셔츠라는 입력을 하면 셔츠 파트와 셔츠가 아닌 파트를 분리를 하는데 그 내부의 지오메트리와 텍스처를 알아서 플러저블하게 입혀주는 모델이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분리를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자를 분리해내고 재킷을 분리해내고
후디와 글러브를 분리해내게 되고요. 특히 분리를 할 때는 이 포즈를 이런 T자 포즈라고 해서 캐노니컬 포즈로 만들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떼어낸 에셋을 입히기도 좋고 더 중요하게는 얘들을 애니메이션 시키는 게 가능한 그런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에셋에서 원하는 파트를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분리해낸 파트를 새로운 사람한테 이렇게 입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힌 결과를 애니메이션 시키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뭔가 에셋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쓸 데가 별로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3D 휴먼 에셋에서 원하는 파트를 분리해내고 그걸 다른 에셋에 입히고 심지어는 자동으로 애니메이터블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풋으로는 그래서 3D 스캔이고 아웃풋으로는 이렇게 캐노니컬라이즈 되어 있는 포즈, T자 포즈 형태에서 원하는 파트를 분리해내는 형태인데 특별히 저 캐노니컬라이즈라는 컨셉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링 모델과 매핑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조인트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포즈를 체인지하는 건 사실 그 파라메트릭 모델에서 갖고 있는 리니어 블렌드 스키닝이라는 컨셉을 쓰면은 어느 정도는 가능한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한 두 단계로 나눠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주면 그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들을 저렇게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좀 빅 챌린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인풋은 사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특정 현재 포즈에 대해서만 매저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아웃풋은 저렇게 캐노니컬한 다른 포즈에 있는 스페이스를 모델링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좀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운 챌린지가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주어지면 인풋을 여러 뷰에 대해서 렌더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오프 더 쉘프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쓰면 우리가 원하는 파트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백 프로젝션을 시키면 오른쪽과 같이 원하는 파트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된 메저먼트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저 캐노니컬 휴먼 스페이스와 오브젝트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메저먼트에서는 휴먼의 옷 안에 있는 부분은 비어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빼냈으니까, 분리해냈으니까. 그랬거나 어쨌거나 그걸 가지고 옵티마이즈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우리가 사실 메저로 할 수 있는 건 특정 포즈에 있는 스페이스인데 우리가 모델링하는 건 위에 있는 캐노니컬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에러를 쭉 프로파게이션 시켜서 위까지 흘려보내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메저먼트 자체가 속이 비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컨스트레인트도 줄 수가 없어요. 뭘 생기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뭘 없앨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 같은 부분이 쪼개져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옷 부분을 본다면 옷의 겨드랑이 부분에 이상한 날개 같은 것들이 있죠. 왜냐면 저 부분에 다이렉트리하게 러스를 주는 게 아니고 밑에 포스트된 스페이스에서만 러스를 주는데 사실 옷의 포스트된 스페이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게 옷이란 어떻게 생겼고 사람이란 어떻게 생겼고 라는 프라이어 널리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야 옷은 여기 겨드랑이에 저렇게 날개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라는 프라이어 널리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이브하게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컨트롤 렉 기반의 저희만의 방법을 좀 제안을 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을 돌리면 사람의 내부 부분도 채워지고 옷 부분도 좀 더 클린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진 후에는 이제 지오메트리 윗부분에 텍스처를 씌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처럼 어피어런스가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피어런스도 사실 비슷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된 부분에서 옷과 바지 부분은 이미 괜찮은 텍스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그냥 패널라이즈를 해서 옵티마이즈를 해주면 왼쪽처럼 그 보이는 부분은 잘 모델링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안 보이는 옷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로 근데 디퓨전 모델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디퓨전한테 이제 소위 말하는 SDS 러스라는 걸 통해서 걸어주게 된다면 디퓨전이 생각하는 플라서블한 사람의 모습으로 텍스처를 입혀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리면 3D 스캔을 한 거에서 셔츠를 분리시킬 수가 있고요.
좀 더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인풋에서 조끼를 분리시킨 다음에 후디를 분리시키고 바지를 분리시킨 다음에 다시 조끼와 바지를 입힐 수 있는 이렇게 뭔가 믹스 앤 매치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에 한 가지 좀 의문점이 3D 스캔을 인풋으로 쓰라고 하는데 3D 스캔 자체가 굉장히 좀 구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요새 사실 비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인풋 이미지 한 장만 주면 저희 아까 파이프 HD와 유사하게 3D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의 인풋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그젬플에서는 이미지를 가지고 휴먼 SGD라는 이제 최신 이미지 투 3D 데이터를 모델을 이용해서 3D 리컨을 하고 원하는 파트를 분리해내는 그런 이그젬플이고요. 사실 더 나아가서는 그 이미지 인풋을 줄 필요도 없이 텍스트 인풋만 주면 3D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인풋을 준 다음에 3D 아바타를 생성을 하고 원하는 파트를 분리해내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희 방법인 갈라를 이용하면 어셋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편리해지고 어셋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 어셋을 다른 캐릭터에 입히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10분 좀 넘게 남아서 나머지 웍도 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가수스라는 웍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얼굴에 초점을 맞춘 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가다 뭐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든지 뭐 얼굴에 뭐 코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너러티브 모델링의 한 범주죠. 머리카락을 바꾸는데 바꾼 게 다 휴먼-라이크한 머리카락이 되도록 모델링을 하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페이스 아바타의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될 수 있는 표정 같은 것들이 그런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눈썹 같은 걸 이렇게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눈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모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외형에 초점을 맞춘 제너러티브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사실 모션 스페이스죠. 모션 스페이스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션을 살펴보면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딱 사람이 사람 같다고 생각하는 모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뭐 가령 그런 모션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핸드 제스처를 만들기도 하고 바디 포스처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잘 배워놓을 수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클리어하죠. 로봇을 똑같이 사람같이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컨트롤할 필요가 없이 얘가 움직이면 다 사람같이 물건을 조작하고 사람같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뭐 이걸 굳이 하드웨어로 구현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 상태에서 이제 AR, VR 캐릭터 같은 애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움직일 때 사람같이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데 지오메트리 모델링한 것과 유사하게 모션도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부족을 합니다. 물론 요새 들어서 뭔가 이런 모캡 데이터에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뭐 랭귀지와 매핑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퍼블릭 데이터셋을 보면 거의 뭐 200시간 미만 정도의 데이터밖에 없고, 그런 데이터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바이어스가 많이 걸린 뭔가 캐주얼한 모션이 아니라 뭔가 점프라든지 뭔가 아크로베틱한 모션 같은 것들 위주로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분야를 조금 퍼실리테이트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은 뭐냐면 사실 데이터를 컬렉션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어떻게 컬렉션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인터넷에서 사실 컬렉션 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노큘러 이미지에서 3D를 뽑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 퀄리티가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두 가지 웍을 좀 더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모캡 에브리라는 웍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모션 캡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캡 같은 퀄리티의 아웃풋을 단순하게 스마트워치 2개만 끼고 거글 같은 형태의 에고센트릭 카메라만 써서 모션 캡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캡 장비같이 뭔가 헤비한 게 아니라 그냥 시계를 2개를 끼고 안경 같은 형태를 하나 끼면 이런 식으로 풀바디 3D 모션 캡처가 될 수 있는 웍을 제안을 했고요. 시간 관계상 메소드는 생략을 하고 결과만 조금 보여드리면 왼쪽이 이제 이 사람이 야외에서 막 지나다니고 애플워치 2개를 끼고요. 그럼 오른쪽처럼 이 사람의 풀바디 모션이 3D로 캡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소드가 있으면 사실은 애플워치를 맨날 끼고 1년 365일 읽게 되면 데이터를 엄청 쉽게 많이 스케일업 할 수가 있겠죠. 뭐 다른 이그젬플인데 우리가 뭐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뭔가를 뭐 커피를 탄다든지 이런 동작들도 이렇게 캡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보는 이 카메라가 왼쪽 앞에 사람이 쓰고 있는 카메라는 왼쪽 아래에 있는 카메라라서 이 사람의 바디는 보이지 않아요. 바디는 순전히 그 IMU 시그널, 그러니까 애플워치가 던져주는 IMU 시그널을 가지고 신서사이즈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러닝 기반의 방법이죠. 여러 명이 동시에 인터랙션 할 때도 캡처가 가능합니다. 이 세 명한테 각각 이제 이 세트를 입히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명의 아웃풋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소셜 인터랙션 하는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웍이라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멀티카메라 시스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홈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이 사람이 가구를 만진다든지 뭔가 요리를 한다든지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액티비티가 3D 모션으로 캡처가 되는 웍을 만들었는데 예전에 그 패놉틱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 모션만 캡처하는 데 목적이었다면 이 웍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물의 인터랙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웍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움직일 때는 그냥 맨 땅에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사물을 조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셋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컬렉션 하되 사람의 움직임을 손가락 레벨까지 캡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오브젝트의 3D 무브먼트까지 캡처를 하는 게 주요 고리입니다. 당연히 이 두 개를 동시에 트래킹하는 거는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챌린지라서 이렇게 헤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저희 모든 데이터셋은 다 텍스트로 어노테이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를 어노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랭귀지와 모션과 이제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에 대한 어떤 매핑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룸 세팅에 세팅을 해놨고 바디와 핸들을 모두 다 캡처할 수 있고 오브젝트도 하나의 오브젝트만 간단하게 토이 이그젬플로 만든 게 아니라 좀 뭔가 일상적인 시나리오에서 캡처를 해놨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텍스트 어노테이션도 다 만들어놨고 한 500미닛 정도, 500분 정도, 한 8시간 정도 데이터를 캡처를 해놨습니다. 시스템을 보여드리면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이제 노가다가 들어갔을 것 같죠, 그죠? 네. 학생들이 굉장히 하기 싫어했습니다. 초반에는 살살 꼬시는 거죠, 잘하라고. 네. 결과적으로는 시스템도 잘 만들어졌고 데이터도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네. 바디는 저런 식으로 바디 모션 캡처 장비를 썼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조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오클루전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클루전 프리 솔루션을 좀 사용을 했고 오브젝트 트래킹 자체도 사실 굉장히 챌린지한 웍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마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컬렉션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RGB 이미지 데이터를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3D 모캡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커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모든 오브젝트는 다 3D 스캔이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articulated body인 오브젝트들은 랩탑 같이 이렇게 뭔가 열리고 닫히는 애들은 다 articulated body 형태로 파라메트릭 모델 형태로 모델링을 해놔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의 액티비티가 파라메트릭 스페이스 안에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컨택 인포메이션, 어포던스 인포메이션도 받을 수가 있고요. 사람이 어느 부분을 터치하는지 이런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고 물체를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요거의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클리어하죠. 네,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데모를 했기 때문에 로봇도 똑같이 해. 가서 빨래 좀 널어라고 하면 빨래를 넣는 모션이 이제 뭔지를 아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빨래를 널려면 어디를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뭐 그런 류의 데이터를 만들어 놨고요. 밑에 보면 프롬프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워싱머신을 가지고 뭐 빨래를 해라고 하면 그 모션이 뭘 의미하는지를 어디를 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모델링이 가능하고 모든 데이터셋은 지금 다 어베일러블합니다. 한 500시간, 500분 정도의 데이터가 이미 어베일러블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쓰느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으로는 만약에 문을 열려고 하고 싶다라는 인풋이 들어오면 문을 열려면 사람은 이렇게 해라는 말 그대로 그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된다면 로봇도 사람을 흉내내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문을 연다는 모션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흉내낼 수가 있는 어떤 모션 형태의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오브젝트의 움직임, 아웃풋으로는 휴먼 모션이고, 여기서도 인풋으로는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움직임, 아웃풋은 휴먼 모션을 손가락 레벨로 만들어내는 모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